요즘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정가보다 5억 원이나 더 비싸게 낙찰이 됐는데도 나는 잘 샀다. 나는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지금 또 다시 오른다고 해요.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신문에 많이 나오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매체에서 꼽는 원인은 공급이 없고 또 건설 인허가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은 이제는 가격을 1, 2억씩 올려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경매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경매 관련해서 사람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매 감정가라는 거는 통상 시세보다는 좀 낮게 잡힙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좀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신천동 롯데캐슬 골드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24.9억을 받았는데 낙찰가가 30.1억에 진행이 됐습니다. 시세는 31억 정도 돼요. 강일동 힐스테이트라는 곳은 감정가가 11억이었는데 낙찰가가 12.6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시세는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감정가가 72억에 잡혔는데 낙찰가가 93.7억에 진행이 됐습니다. 시세가 지금 현재 101억 이 정도 되니까 싸게 잘 낙찰 받은 거죠. 마포자이 2차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16.5억이었지만 낙찰가는 21.6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보다 5억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는데 그게 이득이다라고 이야기 사람들이 하는 이유 자체가 실제 시세보다 1억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에서 보면 감정가라는 게 있고 이 감정가가 현재 시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가라는 것은 현재 시세가 아니고 개시 결정이라고 하는 그 개시가 결정된 날짜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이 될 것 같다라고 내린 감정된 가격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는 감정가이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매로 이 물건을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을 거라면 반드시 시세 조사를 다시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묻고 있는 지금 경매 시장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낙찰가율이 높고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집값 회복의 신호로 읽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경쟁자들이 늘어나거나 이 낙찰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서울부터 움직이고 지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도 이런 시장에서는 조급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런 조급함을 느끼게 되면 꼭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좀 입지를 분석하고 경매의 장점을 잘 살려서 기다리는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막 강남이 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지방 중소도시, 신도시로 불이 옮겨 붙을 겁니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경매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낙찰가나 지금 현재 어떤 물건들이 나오고 얼마의 낙찰을 받아가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 동향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경매를 할까라는 것들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금이 부족하시다라고 하면 시세보다 그래도 30%에서 40% 정도 저렴한 물건을 찾아서 미리 좀 선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입지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볼 수 있고 공부를 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경매라는 건 권리 분석 꼭 배워야 되고 권리 분석상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세금 체납된 건 없는지, 관리비 연체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점유자가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도 내가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물건, 너무 어려운 권리 분석 하지 않는 것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입찰자 입장이잖아요. 입찰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물어줄 돈 없는 물건들로도 저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권리 분석상 물어줄 돈이 없다? 그럼 끝, 패스. 다른 것들, 입지 분석, 이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얼마에 현재 지금 전세, 월세,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권리 분석의 공부에 빠지면 정말 늪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막 권리 분석 책 보면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도 많잖아요. 권리 분석 공부만 하다가 끝나시는 분들도 많고, 권리 분석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무리 있고 좀 유치권이나 특수물건 이런 것들에 빠져서 공부만 하시다가 그런 것들을 또 실제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면 겁이 나거든요. 겁이 나면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쉬운 것들로 일단 먼저 좀 돈을 벌어 보시고 경험을 좀 쌓아 보시고 경매라는 걸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자에 한해서 최대 80%까지 나오는 경락잔금 대출, 요것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자금이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충분히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건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람이 좋아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건 아니고,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 담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얼마나 싸게 낙찰받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1억에 80%, 8천만 원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돈도 없고, 만약에 이 물건을 전세를 줬을 때도 내 돈 하나도 없이도 임차 수익을 내고, 또 월세를 줬을 때도 임차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을 때도 내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경매에서는 너무 흔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락잔금 대출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빌려주는 건 물론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또 좀 유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카드 내역,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급여 내역,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낸 납부 내용, 이런 것들도 증빙이 가능하고, 내 배우자의 소득, 아예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자를 내서도 이런 부분들을 증빙하고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잘 써야 돼요.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쓰기 위해서는 이 물건, 부동산을 잘 볼 수 있는 가치의 눈을 기르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해보면, 서울 중심부터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을 하면 이 흐름은 지방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보여주는 게 바로 항상 매번 경매 시장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역사에서 모든 것들을 증명을 해줍니다. 경매는 어떻게 보면 투명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얼마의 낙찰을 받았는지, 낙찰가가 명시가 되어져 있고,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급변하는 시기 때 어떤 물건들의 얼마의 가격에 낙찰이 됐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경매를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는 거를 내가 딱 봤을 때도 알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계속 체크하는 게 경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은 사실 지금 많이 줄었고 사람들은 많아졌고, 그리고 또 똑똑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이 시점에 남들이 하지 않은 것들에서 기회를 좀 보고, 그 기회를 먼저 선점을 하고, 또 그 기회를 보고 들어오려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게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열려 있고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시기에 뭐 지방 아파트 경매로 산다 그러면 좋아할 만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를 한다라고 하면 더 말리는 사람들이 많죠. 경매는 사람들이 말릴 때 내가 어떤 가치나 기회를 보고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그런 외로움들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저도 공부하면서 계속들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외롭거나 그리고 좀 고민되시는 부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좀 관련된 영상들 계속 꾸준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